우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당연히 들어봤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다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거겠죠. 특히 오늘 같은 어버이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늘 주시기만 하는 부모님께 예쁜 말 한마디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엔하이픈 정원 선우입니다. (2022년 5월 8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세븐틴의 달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의 DJ, 오늘도 이쁘게 머리를 하고 온 우리 선우. 오늘 이렇게 비닐을 쓰고 온 정디 정원입니다. 예. 네,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그죠. 이제 벌써 5월이 됐는데 아이고. 약간 2022년이 되고 나서 와 벌써 2022년이네 약간 이렇게 1월 달에 그렇게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시간이 또 진짜 빠른 것 같은데 다들 부모님께 카네이션 선물하셨는지. 학교에서 진짜 이 어버이날 시즌만 맞아요. 되면은 전 종이로 막 접고 막 맞아요. 꾸미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진짜 있었습니다. 네. 네, 다들 꼭 챙겨주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디 오늘은 네. 이제 경친들이랑 뭐 하면서 놀까요, 우리? 오늘은요, 경청 친구들과 문화생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바로 방과 후 클래스 뮤지컬 편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과 함께 하죠? 이제 지금 한창 공연 중인 뮤지컬이죠. 믿고 보는 캐스팅과 작품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 뮤지컬 오. 킹 아더의 김진욱 배우님, 린지 배우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뮤지컬의 세계를 톡톡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정말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또 노래도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오. 경청 친구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방과 후 클래스는 잠시 후에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방송 중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킹아더 뮤지컬 티켓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6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1인당 2장입니다. 오, 네, 이제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45 유료 문자로 받고 싶은 이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경친들의 오늘의 TMI부터 받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나의 패션 스타일. 예. 띠리링. 이제 요즘 나의 패션 스타일. 요즘 경친들이 자주 입는 그런 또는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르세라핌의 Fearless. 르세라핌의 Fearless였습니다. 요즘 나의 패션 스타일 경친들의 TMI 들어보기 전에 저희부터 하나씩 한번 말해볼까요? 이 우디는 어떻게 입으세요, 요즘에? 저는요, 요즘에 좀 패션을 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자주 안 써가지고, 뭐 그냥 트레이닝복, 네, 그리고 요즘 좀 반팔티 좀 생각보다 좀 자주 입고요. 벌써 네. 반팔티를 이제 네, 다들 맞아요. 입으시더라고요, 밖에 네. 보니까.
네, 뭐 그냥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평소에도 뭐 패션에 뭐 그렇게 막 딱히 막 관심이 있거나 엄청 막 차려입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정리는 어떻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셔츠? 원래는 면티에다가 셔츠를 꼭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셔츠만 입는 것 같고요. 그냥 오. 깔끔하게 입는 것 같아요. 음. 슬랙스에 셔츠 이렇게 네 입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네. 깔끔한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경친들의 TMI 한번 살펴볼까요? 네, 뱁새 은혜님께서 수험 생활을 보내던 고3 때까지는 무채색 트레이닝복만 주구장창 입었었는데 봄과 함께 새내기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요즘은 핑크핑크한 원피스를 많이 입게 되었어요. 오. 라고. 오, 또 확실히. 봄 하면 그런 되게 화려한 그런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니까 그죠. 되게 여름에 그런 원피스 입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확실히 고3 때는 편한 게 최고죠. 저도, 네,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진짜 확실히 연습 같은 게 막 춤 연습, 특히 춤 연습이 맞아요. 많을 때는 그냥 어차피 그걸 입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편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김잼몽님께서 알바 때문에 항상 후드집업에 회색 바지에 크롭땡 알바생 국룰 패션이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딱 아, 녹음할 때 이렇게 입어요. 아, 맞아, 맞아, 맞죠? 맞아. 네, 진짜 맞아, 맞아. 진짜 이게 편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사실 셋업으로 입으면은 회색이어도 그렇게 추리해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약간 센스 있어 보입니다. 오, 이뻐요, 되게. 꿀팁. 네, 또 냉온 선우님께서 다니고 있는 대학교 과가 호텔 관광과라서 요즘 정장에 구두 신고 다녀요. 그래서 가끔 발이 너무 아파요라고. 구두가 진짜 발이 아프죠. 그죠. 저희는 사실 저랑 우디 같은 경우는 약간 사복으로 구두를 잘 안 신어요.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사복으로. 진짜 안 신어요. 근데 이제 무대나 이런 뭔가 아, 일을 해야 될 때는 가끔씩 신는데 맞아요. 그렇게 그냥 촬영할 때만 신어도 발이 아프더라고요. 또 저희는 구두 신고 춤도 추지 않습니까? 맞아요. 춤추는 네, 게 진짜 발바닥이 맞아요. 쨍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클로버님께서 요즘 날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환한 옷을 입고 싶어져서 무채색보단 파스텔 색깔로 자주 입고 있어요. 환한 날씨에 파스텔 컬러로 입고 사진을 찍으니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오, 그죠. 날씨가 좋으니까는 뭔가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싶죠. 맞아요. 그죠. 이제 또 사실 무채색보단 파스텔 톤이 뭔가 기분도 더 좋아지고 맞아요. 봤을 때 네. 되게 업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멍멍님께서 학생이라 교복을 입는데 주말이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날에는 편안한 옷을 주로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쁜 옷에도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뭔가 옷을 입기에 되게 좋은 계절은 겨울이지 않나 합니다. 가을, 겨울. 이제 실내 들어갔을 때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옷 입을 때. 이제 여름에는 사실 아무리 꾸민다 해도 반팔 이런 게 한계잖아요. 반팔, 반바지.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껴입을 수 있어요. 이쁜 옷을. 그래갖고 겨울을 옷 입을 때 되게 좋아하고 그렇네. 대신 패딩으로 감춰줘야 돼서 맞아. 그게 조금 네. 근데 딱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여름은 그냥 또 아무렇게나 입어도 살짝 좀 꾸민 느낌이 나니까 뭐 반팔 그런 거니까 좀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도 장점이라면 또 반팔이 그래도 겨울 옷에 비해서는 좀 가격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겨울도 이제 또 껴입어도 되니까 또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네,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또 쫑생님께서 네.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락시크입니다. 이거 우리 멤버가 와서 쓴 것 네. 같은데요? 네.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신 것 네. 같은데. 락시크. 또 이제 저희 같은 팀 멤버 중에서 이제 쫑생이라는 형이 있거든요. 네. 제이 형이 있는데 그 제이 형도 요즘은 아니지만 한창 또 락시크에 엄청 빠졌었어요. 맞아요. 락시크가 또 구두를 많이 신어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죠. 락시크를 입으려면 구두가 아마 되게 포인트라고 들었는데 제이 형한테. 그래서 뭔가 제이 형이 요즘에 구두를 많이 안 신어요. 그러니까 불편해가지고 슬리퍼를 자주 신는데 아, 맞아요. 자꾸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이 형도 음. 뭔가 스타일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친들 이제 계속해서 문자와 반디 보내주시고요.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오늘은 절대 안 틀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멀티 파우치. 자, 가보죠. 멀티파우티. 네, 자, let's go. 가겠습니다. 책 친구들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북스토리지 포질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부직 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큐뮤직에서 우쿨렐레.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에서 목욕 제품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이번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우즈의 난 너 없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들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머 너 누구니? 우리 아들 친구? 네, 저는 양정원이라고 합니다. 정원이. 오늘 선우가 그래. 초대해줘서 놀러 왔어요. 마스크 끼고 있어도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너 저 이번에 중간고사는 잘 봤니? 선우재는 공부에 영 관심이 없어. 네, 저도 공부는 좀. 엄마, 내 친구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좀 마.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끼리끼리. 야, 정훈아, 얼른 내 방 가서 게임하자. 하여간 엄마한테 승질은. 김선우 들어가기 전에 손부터 씻어. 선우야 씻어. 얘들은 들어간 지 한참이 됐는데 아직도 게임하는겨? 선우야 아직도 게임하니? 엄마. 아들! 안 엄마. 되겠다. 이거 문 열고 들어가 봐야지. 얘들아, 너희 아직도 게임하니? 이제 좀 그만하고 쉬어. 이것들이 응? 엄마, 왜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뭐? 너 뭐라 그랬어? 남의 방? 네가 남이니? 엄마가 남이야? 얘 정원아, 너도 엄마한테 이렇게 파락파락 대들고 그러니? 네? 응? 정원아, 아니, 끼리끼리 노는 아니, 거니? 그게 아니고요, 말해봐, 아줌마. 말해봐. 아니, 왜 말 엄마, 안 하니? 진정하고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방문 열기 전에 노크라도 했어야지. 어머, 김선우 너. 내가 너 요만했을 때는 업어서 재우고 앉아서 먹이고 뭐 그랬어. 근데 프라이버시? 아니 엄마, 내가 애야? 애냐고. 애지! 자기야, 선우야, 나 이제 그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댐비네. 너 그리고 정원이 너네 엄마 몰래 뭐 했어? 응? 컴퓨터로 뭐 했니? 뭐 했어? 뭐 했으면 어쩔 건데? 엄마가 어쩔 건데?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정원아! 너까지 왜 그러니? 그만 좀 하세요. 에? 그만 좀 하세요. 너 빨리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지금 누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냐. 빨리 말해. 좀 제대로 돌아가네. 죄송해요. 그래. 그리고 아주머니, 응? 저희 이상한 거 안 했거든요. 저 선우가 이거 쓰고 있었어요. 야, 너 그거 보여드리면 어떡해. 줘봐.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선우야, 야 뭐야? 네가 직접 쓴 거니? 그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하여가 엄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맨날 소리부터 질러. 응? 선우야, 엄마 너무 감동했잖아. 고마워. I love you. 으이그 엄마 나도 사랑해. 야, 선우야, 나 집 간다. 내 말이 안 들리니? 나 간다.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정원이가 선우 집에 놀러 갔죠. 예, 놀러 갔다가 괜히 조금 뭔가 당한 느낌이에요. 정원 학생 좀 당황하지 않았나요? 많이 당한 것 같네요. 좀 뻘쭘하셨을 것 네, 같아요. 맨날 축구만 하다가 이렇게 또 한바탕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남의 모자에 껴가지고. 선우 학생은 평소에도 좀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애교가 있나 봐요. 굉장히
연기 잘하는데요? 네, 좀 평소 같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월 8일은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아, 그쵸. 맞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타. 저희 세대는 이런 그 노래를 노래인가요? 아. 했습니다. 요즘은 뭘 부르죠? 어버이날. 어버이날에 뭐 부르죠? 이거 스승의 그건데. 뭐였지? 뭐 아니면 어버이날. 뭐 아니면 어버이날에는 뭐지? 뭐 아니면 와우. 이거야. 네, 어버이날 노래로 대장해 주시고요. 예. 그 어버이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어버이날의 역사를 제가 또 잠깐 짚어드리자면 네. 1956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부모님을 위해서 지정된 날이죠. 어버이날. 이제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그동안 못 해드린 것도 해드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도 전해 보잖아요. 이제 작가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오. 예, 바리바리 빈손으로 무모한. 부모님이 원하는 건 저 자체이기 때문에. 그쵸. 맞긴 그래서 하죠. 제 얼굴 보여드렸고,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 맛있게 드렸고, 어우. 꽃 드렸고, 카네이션.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우정 DJ는 혹시 어떻게 어버이날 인근 좀 바쁘셨는데 그쵸. 지난 네. 한 주 좀 어떻게 마음을 좀 전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그런 연락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전화나 뭐 카톡이나 평소에도 연락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 평소랑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잘 전하나요? 뭐 감사나 사랑이나. 근데 눈빛이 안 전하는 느낌인데. 근데 사실 솔직하게 제가 말씀하세요. 애정 표현을 잘 안 해요.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왜요? 특히나 가족들은 약간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애정 표현에 감정 표현에 서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툰 멤버 정원 학생. 그러면은 선우 네. 우디는 좀 어떻게 좀 그 어버이날 인근 어떻게 보내셨어요? 솔직히 저도 맘 같아서는 직접 가가지고 뭐 맛있는 밥도 먹고 뭐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전화로 일단 했고 그리고 저도 뭐 평소에 막 그냥 애정 표현이 많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아유 우리 아들들 안 됩니다. 부모님들 가족들은 원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좀 머쓱하시구나. 약간 민망합니다. 예, 좀 사랑해 막 이런 건 조금 오글오글. 좋아해. 그거 더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 좋아해. 이거 좀 웃기죠. 어머니 설레지 않을까요? 네. 특히 올해 어버이날에는 또 가족끼리 놀러 가거나 모임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5월에 들면서 이 거리 두기가 많이 해제가 됐고 또 특히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제 밖으로 좀 많이 나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사실상 지난 목요일 어린이날부터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런 거를 좀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휴가를 내고 목금토일 오늘까지 이렇게 쭉 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연휴마다 길거리가 북적북적하고 또 도로가 5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막히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그 활기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달라진 상황 속에서 맞이한 어버이날, 이제 우리 경청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을지 그 풍경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경친들께서 샵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대 앱으로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반디 앱에 이 메시지 올리면 서로서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보냈구나 좀 나누면은 좋을 것 같고요. 경친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어버이날을 특히 뜻깊게 보낸 청소년분들의 소식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뭐 좀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식인데요. 이곳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이 저소득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카네이션 바구니를 직접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하면은 이제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가족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래도 좀 적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예쁜 카네이션도 전달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 양천구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아까 앞에 우리 학생들처럼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 어르신들께 전달도 했고요. 또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배식을 좀 도와드리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또 어르신들한테는 재밌는 일상의 변화거든요. 왜냐면 좀 그죠. 비슷비슷한 하루 중에 이런 좀 이벤트가 있으면 좀 하루가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봉사활동으로 뜻깊게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네. 그랬고요.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우정 DJ의 기억에 남는 어버이날이 혹시 있을지 요거 궁금하네요.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음, 제가 편지를 써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때가 이제 아마 학교에서 조금 그런 단체로 이제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편지지에다가 편지 써서 막 꾸미고, 막 카네이션 막 종이를 접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드렸더니, 엄마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받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꽁트 속 선우 실제였네요. 네, 좀 맞습니다. 네. 물론 학교에서 시켜주지만 그러면서 쓰고 그러면서 드리는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정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버이날 뭐 좋은 기억이라던가 뭐 잊고 싶은 기억? 어떤 기억 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버이날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어버이날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날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는 어린이였군요. 이번 연도 어린이날은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나요? 이번 최근이라. 주였죠. 최근이었는데 네. 이제 또 엔진분들이 저희 팬분들께서 또 어린이라고 또 정원이의 날이다 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어린이가 아닌데 말이죠. 야,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청소년입니다, 어린이 이야기 들어서. 청소년. 청소년. 네. 어린이가- 부모님들도 네.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어린이날 선물 준다고 막 고르라고 이렇게 놀리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좋을 때. 선물 받고 싶네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 또 우리 두 DJ처럼 머쓱해서 혹은 뭐 깜빡해서 어버이날을 못 챙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직은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1시간 넘게. 어버이날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미처 어버이날을 챙기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두 분이 우리 네. 우정 DJ가 좀 추천해 줄 만한 이벤트나 이벤트.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을까?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좀 남았거든요.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사실 이제 청소년 분들은 뭔가 딱 엄청나게 막 이렇게 큰 선물을 안 해주더라도 소소한 걸로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해줬다만 생각을 하고 있다만으로도 맞아요. 되게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런 달콤하거나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라도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디 지금 눈동자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 내주세요. 일단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여태까지 또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한 그런 멘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마음을 울릴 만한 그런 멘트가, 폴라로이드 러브 가사를 종이에 써서 드리는 것을 너무 톡톡 틀렸네요. 아니면은 오늘 말고 내일 아침에 또 기분 좋게 만약에 이미 늦었다. 이미 늦은 이미 거면은 주무시고 계실 수 아주 늦은 있으니까. 거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차라리 내일 아침에 뭐 아침 식사를 조금 이렇게 차리는 걸 돕는다거나 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안아드린다거나 오글거릴 수 있지만 약간 아침을 또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디가 얘기한 한마디 전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뭐 사랑해라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큰 이벤트죠. 예. 그리고 두 분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분들 어렵네요. 한마디 해주세요. 예. 엄마, 뭐야? 정디부터. 안녕.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도 누나는 아니고 어버이날이니까 와우. 네, 하트까지 그려주셨고 우디 이어서 가야죠. 엄마, 아빠, 누나, 안녕.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또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얘기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효도하는 선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훈훈하네요. 너무 오글거려요. 이러고 훈훈합니다. 톡방에서 말 안 하기 없기에요. 머쓱해 하기 너무 없게요. 오글거려. 바깥에 지금 눈물 바다라고 이야. 잠겼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야. 자, 경친분들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악 이거 깔고 톡으로 녹음하시고. 엄마한테 보내세요. 녹음하신 다음에 그대로 틀으시면 됩니다. 괜찮다.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경청 친구들 아직 어버이날이 끝난 게 아니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벌써 건 작가님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야,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러게요. 이제 오늘도 추천곡 준비해 주셨죠? 네, 어버이의 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날 아닙니까? 그죠. 이런 날에는 또 우리 부모님들의 최애곡을 틀어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가수 중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트로트. 하지만 트로트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 장르를 섭렵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의 다시 이야. 만날 수 있을까? 요거 효도성으로 띄우면서 사라지겠습니다. 네, 그럼 이명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채빈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2년 5월 5일 목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어린이날. 학교를 쉬는 김에 밥을 먹고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 롱보드 연습을 했다. 유튜브에서 본 걸 열심히 따라하면서 연습했더니 처음으로 도전한 동작에도 성공했다. 그래도 아직 초보니까 남은 휴일 동안 열심히 해야지. 오늘의 뿌듯한 일기 끝! 네. 롱보드가 또 되게 봄, 여름에 타기 좋은 그런 맞아요, 스포츠, 맞아요. 스포츠 맞죠? 롱보드 재밌겠다. 저도 보드를 좀 잘 타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보드 멋있죠. 근데 또 그냥 그런 영상만 보시고 금방 따라 하시는 거 보면 또 재능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에 또 빨간 날에서 쉬셨으니까 저도 어. 쉬었거든요. 어린이날에. 그래갖고 되게 약간 뭔가 그런 뜻밖은 아니지만 원래 정해져 있는 휴일이지만 약간 무조건 가야 되는 날에 안 가면 또 기분이 좋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한수진 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2년 5월 3일 화요일 날씨 심하게 좋음.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하고 본 첫 수학 시험 날이었다. 평소에 수학을 제일 못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나름 시험도 잘 본 것 같았다.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에서 채점을 하는데 어라? 내가 답안지를 잘못 본 줄 알았다.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를 틀리고 만 거다. 게다가 아주 쉬운 문제였어서 너무나도 속상했다.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건가 싶어서 눈물도 났다. 진짜 최악의 하루였다. 우리 또 수진님께서 아이고야. 또 시험을 좀 근데 이게 저도 약간 그게 있나 봐요. 좀 잘 봤네 싶으면 그것보다 더 못 보고 약간 맞아요. 이거 좀 아쉬운데 하면 그 점수보다 항상 더 잘 나와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서 그 다 비스무리했는데 딱 그 중간 언저리 점수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이번이 첫 수학 시험이셨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뭔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자책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차피 이런 시험은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또 막상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너무 그렇게 자책하거나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네, 다음 시험을 더 잘 보는 걸로 생각하면 딱 좋죠.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다음엔 꼭 잘 보실 겁니다. 네, 일주일기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뮤지컬 킹하더의 김진욱 배우님, 린지 배우님 두 분 모실게요. 네, 청취자 전춘희님의 신청곡인데요. 스트레이키즈의 잘하고 있어 신청합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경청 친구들이 있다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곡이에요.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제목이 딱 되게 밝고 긍정적이네요. 네. 오늘 일주일기 이제 두 번째 사연이셨던 분께도 말해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곡 들려드릴게요. 스트레이키즈의 잘하고 있어. 경청에서만 만나는 고품격 클래스 방과후 클래스. 클래스가 다른 뮤지컬의 세계를 제대로 알려주실 분들입니다. 뮤지컬 배우 김진욱님, 린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청 친구들에게 한 분씩 따로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경청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김진욱입니다. 멜레아강 역할을 킹하더 작품에서 멜레아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린지입니다. 뮤지컬 킹하더에서 귀네비어 역을 맡고 있습니다. 와우. 경청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또 경청에서 뮤지컬 배우분들을 모신 건 또 처음인데 뭔가 약간 직접 스튜디오 오시니까 분위기 공기부터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뭔가 되게 네. 약간 그냥 배우님들 오시는 거니까 약간 그냥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제가 또 뮤지컬 맞아요. 막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약간 너튜브나 이런 걸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되게 직접 뵈니까 신기하네요. 저도 저희도 신기해요. 그냥 너무 신기해요. 네. 차에서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오다가 맞아요. 직접 뵈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이 두 분은 이제 또 경청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 약간 이제 경청이 이제 10대, 20대 프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더 긴장되고 제가 아직은 저도 20대이기 때문에 10대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제 10대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10대, 20대와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10대, 20대 분들이 저희 목소리를 듣고 저희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설레이고 같이 젊어지고 싶네요.
근데 혹시 이제 두 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동안 어떤 작품에 참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처음에 19년도에 데뷔를 했었고요. 이제 당시 뮤지컬 엑스칼리버에서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뭐 원모어, 뭐 고스트, 베어 더 뮤지컬, 뭐 문스토리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8, 9년 차 된 것 같고 뭐 이제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데뷔 뮤지컬을 통해서 강화문 연가, 영웅, 그리고 삼총사, 뭐 드라큘라 뭐 등등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두 분이 지금 한창 킹하더를 공연 중이시잖아요, 지금. 약간 바쁘시진 않으신가요?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뭐 일단 뮤지컬을 하게 되면은 배역이 이제 저희만 하는 원캐가 아니라 이제 뭐 트리플 뭐 아니면 더블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공연하시는 날에는 저희가 쉬고 이렇게 돼서 오늘 또 그렇게 경청에 되는구나. 오기 위해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혹시 뮤지컬 킹하더는 어떤 작품인가요?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더왕의 전설의 이야기고요. 아더왕의 전설을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타지하고 뭐 이렇게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뭔가 웅장한 음악과 그 음악이 주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뮤지컬에서 그 흔한 그 뮤지컬 풍의 음악이기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좀 더 색다른 그죠, 또 그죠. 원작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네. 그 프랑스 뮤지컬을 이렇게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킹하더를 찾아오시면 오. 네, 됩니다. 무대 네. 그 조명과 무대 세팅이 너무 멋있고 또 이렇게 안무적인 퍼포먼스 또한 굉장히 현대무용 또 스트릿 댄스, 발레 등등 종합적으로 볼 수 되게 있는 다양한 장르가 있네요. 네 노래도 굉장히 독특해요. 넘버들이 네. 와. 중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작품일지 되게 궁금한데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들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과후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요것부터 여쭤볼게요. 두 분이 생각하는 뮤지컬의 매력은 혹시 뭔가요? 아무래도 노래 아닐까 싶어요. 이제 화려한 좋은 넘버들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어지는 춤들 그리고 거기에 또 연기까지 이게 모든 게 합쳐져 있는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편집 없는 그냥 그 라이브 그 생동감이 하는 사람들도 되게 같이 긴장하게 만드는 서로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라이브감이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정말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방과후 클래스 뮤지컬 편에 모셨는데 혹시 오늘 경친들에게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아 이거 사전에 봤거든요. 네. 전시를 이렇게 딱 보는데 와 저도 모르던 내용들이 있어서 아, 정말? 저도 즉석에서 막 찾아봤어요. 그쵸. 네, 찾아보고서 왜냐면 저희는 익숙하니까 그냥 네. 저게 저거라구나 하면서 네. 그냥 그 생활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알게 된 것들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저희도 많이 막 엄청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초 지식 정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도움이 될 만한 맞아요. 요소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뮤지컬은 조금 비싸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한데 경친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할인 혜택들이 좀 있고요. 오. 네, 그리고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초중고 또 학생들에게 한해서 뭐 30% 정도 할인 맞아, 뮤지컬 맞아요. 킹하더에서 네.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 그리고 소셜 커머스에서도 이렇게 단체석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티켓을 많이 할인하더라고요. 맞아요. 검색 요즘에 또 잘하시니까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믿고 듣는 뮤지컬에 믿고 보는 배우 두 분과 이제 오늘 방과후 클래스 활짝 열어보죠. 이제 그러면은 음악 하나 듣고 돌아와서 두 분과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 건데요. 이제 경친들은 샵 1045 유료 문자와 반디로 같이 수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뮤지컬 지킬의 나이트 넘버죠. 홍강호의 지금 이 순간. NFN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디, NFN의 정원이고요. 저는 NF의 선우입니다. 근데 아까 1부 끝에서 저희가 넘버라고 노래를 소개했었는데 혹시 넘버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이걸 아까 전에 보고 직접 찾아봤습니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뮤지컬에서 이제 노래를 넘버라고 보통 치는데 저도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보통 뮤지컬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제작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번호를 붙여놓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뮤지컬을 노래를 넘버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거에선 그랬습니다. 보험을 걸어두네요. 네, 보험을 확실하지 혹시 않다고 모르니까 보험을 하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과후 클래스 시작해 볼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작품, 뮤지컬 킹아더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작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으실까요? 일단 제가 맡은 캐릭터를 얘기를 드리면 저는 멜레아강이라는 역할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더왕의 엑스칼리버를 뽑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제 질투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는 아더를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어 라면서 이제 아더에게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인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의 아더에게 시련으로서 다가가게 되는 거죠. 네. 어떠세요? 민지님은 저는 이제 아더왕의 왕비가 잠깐 됐다가 혼인을 하게 되어서 왕비가 됐다가 그리고 모르간이라는 캐릭터에 의해 마법의 뭐죠? 마법이죠. 저주라기보다는 네, 마법이죠. 마법이죠. 네, 네. 마법에 걸려서 랜슬롯이라는 또 다른 이제 기사와 눈이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다가 아, 그렇게 아더를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기네비어 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대사 중에서 이게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혹시 대사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나는 내 길은 내가 개척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거야. 나를 믿어라는 그런 신념이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이따가 부를 노래 어디든 멀리에서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내가 이끄는 대로 이런 그 노래가 가사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또 진욱 배우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사라기보단 씬인데 이제 첫 씬에 제가 이제 기사들하고 이렇게 결투를 벌이는 씬이 나와요.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원래 뽑을 수 있는 권리는 그 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중에서 1등인 제일 강한 기사여야 저걸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검을 처음으로 도전을 하러 가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이제 형 누나들이 거기 계신 기사분들 뭐 민중분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이렇게 기대에 찬 눈빛으로 봐주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신이에요. 한 몸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바로 못 뽑고 다들 이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혹시 네. 한번 그 대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저는 대사가 없어요. 그 씬. 그래요? 검술만 있어가지고 궁금하시면은 저 킹아더 어떻게 한번 보러오시. 어떻게 보러오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배역이 되게 푹 빠지게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있나요? 저는 그동안 역할을 맡으면서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힘들거나 막 괴롭고 그런 상황에 놓인 캐릭터들을 일상에서도 약간 그 감정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좀 밟지를 못했는데 일상마저도 약간 비슷한 톤으로 갔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되면 내 삶이 좀 방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두고 약간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무대에 있을 때는 그 캐릭터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울고불고 소리치고 나와서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이제 네네. 정말 뭐 마지막에 되게 절절하게 뭐 애절하게 울어야 된다든지 뭐 되게 슬픈 씬이라든지 이런 걸 끝내고 났을 때 조금 끝나고 나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이게 마음 한 구석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이제 그럴 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누나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 신기하네요. 네. 이제 또 근데 저희도 무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네. 실수나 이런 것들 되게 맞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실수도 그죠. 할 때도 많고 약간 티나는 실수도 할 때가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무대 위에서 아찔했던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킹아더 하면서 제가 딱 한 번 대사를 살짝 까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대사가 이제 아더랑 이제 결투를 하고 막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뭐 말을 하다가 봐봐 너네가 그렇게 원한 운명의 정한 왕 너네가 말한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멍청한 건지 똑똑히 봐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네. 얼마나 멍청한 건지가 떠오르질 않아서 얼마나 우스운 건지 똑바로 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죠. 네, 겨우 짜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 정도. 네, 그런 상황들이 가끔 일어나면 순간 하얘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네. 저는 아찔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맨날 똑같은 컨디션으로 베스트만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를 2번 걸렸었는데 아이고. 격리 해제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공연이 있어서 와. 휴유증을 갖고 이제 무대를 했었죠. 아이고. 그래서 막 컨트롤이 안 되는 콧물, 아이고, 힘듦이. 기침과, 네.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아찔, 네,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혹시 두 분은 뮤지컬 배우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처음 무대라는 공간을 처음 밟아보게 되고, 네, 그전에는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연기 전공으로 좀 늦게 들어갔는데, 대학교예요? 네, 거기가? 대학교. 예, 대학교에서 처음 그렇게 들어가서, 무대라는 공간이 되게 즐거운 곳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뮤지컬을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연극 뮤지컬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게 되고 재미도 붙여가지고 20살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이렇게 용돈 모이거나 이렇게 자그마한 돈이 모이면 대학로 가서 혼자 연극 보고 뮤지컬 보고 그 당시에는 궁핍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손으로 모은 돈으로 열심히 공연을 보면서 나도 저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배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생 때 방금 그런 온 용돈으로 조금씩 보러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가장 처음에 보신 그런 뮤지컬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본 거 네. 빨래나 싱글즈 뭐 이 둘 중에 뮤지컬이었던 아니 그죠 뮤지컬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로에서 한참 하고 있었고. 오,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각자 하신 그런 첫 무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무대 기억나죠. 너무 떨어서 막 분명 막 박자를 세고 있는데 막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잠깐만 어디까지 셌지? 막 이렇게 돼. 그럼 박자를 세고 있어요. 이제 춤을 추는데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스텝을 밟고 있다가 박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멈춰야 되는지 이게 더 가야 되는지 막 난리 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저도 첫 무대가 그 처음 공연이 다 기억이 막 생생하게 나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다른 쪽 활동을 먼저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받지 못했던 굉장히 이 따뜻함과 뭔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어우러지면서 같이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을 많이 느끼면서 더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서 한 3분 길면 4분 그렇죠. 이렇게 예, 짧게 맞아요.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사실 배우님들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랫동안 무대에서 있으시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뭔가 이걸 다 외우시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앞에 프롬포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프롬포터는 없어요. 네. 그냥 진짜 100%다 외워서 대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죠. 전혀 없고 와. 그리고 마이크가 붙어 있어요. 네. 얼굴이나 이마에 붙어 있는데 볼이나 아무튼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마저도 네. 컨트롤을 해야 하는. 네. 와. 나가지도 못하고 네. 화장실도 자유롭게 못 가니까 시작하면 물 먹고 싶을 때가 제일 심하죠. 힘들어요. 제일 힘들죠, 진짜. 아이고. 퇴장이 없는데 난 너무 목이 마르고 노래 이제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목이 너무 마른데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예. 되게 전부터 엄청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뭔가 이게 그렇게 긴데 네. 이게 계속 다 외우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싶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처음에 대본 받으면은 이거 외울 수 있나 이 기간에 이러는데 막상 또 하면 하고 있어요. 네, 하고 맞아, 있더라고요. 하고 또 있어요. 어떻게 두 분도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너무 잘. 그 캐릭터에 이렇게 빙이 된다 그러죠. 씌이면 그냥 하고 있어요. 와, 네.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또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먼저 김진욱 배우님이 준비를 해주셨죠.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넘버인가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되게 제가 좋아하는 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결국 못 뽑거든요. 아.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아더가 뽑아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쟤는 자격도 없는 애가 왜 저 검을 뽑았지? 왜 뽑게 뒀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분노에 차서 나는 쟤를 인정할 수 없어. 쟤가 내 모든 걸 다 가져갔어. 다 뺏어갔어라고 생각을 하며 부르는 그런 넘버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 라이브로 들으면서 경친들을 문자와 반디로 계속 수다 나눠주세요. 네. 뮤지컬 킹하더의 넘버입니다. 김진욱의 빼앗긴 나의 시간. 이야, 와. 와, 와우. 와우. 네, 뮤지컬 킹하더의 넘버 김진욱님의 빼앗긴 나의 시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땀이 나시네요. 너무 괜찮으신가요? 너무 열심히 부르는 것 같아요. 공연 때보다 더 잘하죠. 네, 공연 때보다 더 열심히 지금 에너지를 쏟으며. 네. 와, 근데 대박인데요. 진짜 아유, 대박이에요. 아닙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뮤지컬 라이브로 들은 건 처음이어서 눈빛이 두 분 다 초롱초롱해졌어요. 그렇죠? 아주 너무 신기해요. 네, 아유, 맞아, 뮤지컬을 지금 바로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네. 방금 우리 DJ님께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라는 멘트를 안 했으면은 음원이라고 오, 믿을 맞아요. 정도로 네. 진짜 저 이러면 땀이 더 나요. 저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면 땀이 더 나요. 와.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아 네. 진짜 네. 진짜 멋있어요. 음이탈 날까봐 계속 걱정했는데. 네, 다행이네요. 아이고. 근데 진짜 확실히 뭔가 일반 노래랑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노래를 하시면서 연기도 같이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아무래도 뮤지컬은 이제 이 노래가 이제 그것도 하나의 대사이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연기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가미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노래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뭔가 나레이션이라 해야 되나요? 아, 대사요? 네, 대사가 있는데 거기 그 대사부터 뭔가 노래 시작인 느낌인 그쵸, 것 같았어요. 이제 맞아요. 정해진 정확히 바로- 보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몰입이 바로 쏙 맞아요.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아직은 저희가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또 마음을 먹어도 몰라서 또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죠. 요것만 알면 뮤지컬 기본은 알 수 있다. 뮤지컬 첫걸음 Yes or No. Yes or no? 왠지 아리송한 뮤지컬에 대한 정보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두 분이 yes or no로 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아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뮤지컬 공연 중엔 절대 모든 촬영이 불가능하다. Yes or No. 노죠. 네, 노죠. 노인데 근데 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네. 가끔씩 이렇게 주최 측에서 허락한 아. 커튼콜 데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는데 아. 네, 네. 그때는 이제 엔딩 부분이나 커튼콜 하는 그런 장면들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면 뭐 또 이제 시연을 하는 장면 시연을 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촬영이 가능한 경우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커튼콜이 뭐죠, 진웅 배우님? 아, 커튼콜이요? 네. 커튼콜이라 하면 이제 갑작스럽네요. 자세하게 설명을. 네, 이제 커튼콜은 이제 배우들이 이제 모든 공연을 끝내고 이제 나와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그쵸. 시간이죠. 마지막 네. 장면 정도, 네. 마지막 끝에 이제 다 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인사 박수칠 받을 아. 때 그때를 네. 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뮤지컬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영화관처럼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아하. Yes or no. 노죠. 예. 저희 작품이 이제 길면은 킹하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인터미션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일종의 쉬는 시간인데 아. 이제 그런 시간대에 따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이제 공연 중에 가게 되면은 다시 못 들어오실 수도. 아 진짜요? 근데 아, 정 급하고 정 힘들면 가셔도 되는데
정 힘들면 네.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들어올 때 그냥 쉽게 들어오진 못하죠. 네. 와. 그래서 그래서 인터미션이 없는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 시작 전과 끝에 맞아요. 그냥 아예 아. 볼일을 보시고 그죠. 오시는 게 마음 편하게 비우시고 오시는 게 더 그쵸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더 좋죠. 그럼 킹하더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길길래 이게 쉬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저희 총 몇 분이죠? 저희가 일단 인터미션이 저희는 또 좀 길어요. 저희가 네. 인터미션이 20분 정도가 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인터미션 20분이고 작품은 대부분 이제 길게 하는 작품들만 한 2-3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2-3시간? 네, 인터미션 포함해서 맞아요. 네. 와, 대박. 와. 와, 2-3시간 동안 이걸 끌고 가는 게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와, 노래 한 곡 그렇죠. 부르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거를 쭉 네. 엄청 하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와. 중간에 물 먹을 시간 없으면 이제 그래서 와. 근데 또 힘들어지는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쉴 때도 있지만 근데 쉬지 않고 다음 씬을 위해 분장도 그때 막 아. 여자들 같은 경우에 헤어 변경하고 의상도 갈아입고 맞아요. 또 이제 다음 장면을 위해 또 분주하게 아. 배우들은 그렇게 인터미션을 활용을 할 때가 있죠. 네. 와, 진짜 힘든 어려운 직업이었네요. 그러게요. 어려워요. 쉽진 않죠. 예.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오페라와 뮤지컬은 같은 장르이다. Yes or no? 노. 노. 네, 노. 어. 이거는 노죠. 네. 설명해 주실래요, 누나? 아니요. 좀 어려워가지고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알려주셔서 저기 있어서 이게 뭐 일단은 너 완전히 다른 장르고 이제 오페라는 드라마가 있는 음악이고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드라마다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이제 뭐 오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 사용을 안 한다가 가장 큰 그 거고요. 핸드 스탠딩 마이크 같은 걸로 아. 하지 않나요? 아닌가? 사실 저도 이게 오페라를 많이 이렇게 찾아와 이렇게 뵌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본 적이 별로 일단 정확한 거는 네. 뮤지컬이란 장르에서는 뮤지컬은 핀 마이크를 꼭 아. 쓰거든요. 아까 말했지 볼이나 이마에 네. 붙어 있는 마이크를 써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를 보더라도 그 마이크가 다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아. 하는. 그리고 일단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와 네. 이제 노래와 춤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종합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이제 오페라는 좀 더 음악 중심이죠. 아. 아무래도. 노래 네. 순전히 음악 중심이 좀 크죠 네, 비중이.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저 뮤지컬을 하려면 다 잘해야 되겠네요. 춤도 잘 춰야 되고, 그렇네. 연기도 그렇죠.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잘하면 편하죠. 다 필요한 경우가 많죠. 맞아요. 신 중간에 네 계속 킹하더에서도 춤 추시잖아요. 오. 너 아 조금 조금 치는데 있죠. 그쵸. 네. 네, 저도 춤 추거든요. 안에서 어. 검 가지고 하는 춤이 있어요. 맞아. 네.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노래도 물론 이제 또 들을 거지만 한번 듣고 나니까 진짜 꼭 찾아보고 싶네요. 킹하더. 아유. 아 오세요. 영광입니다. 진짜 시간 되면 네. 정말 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바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은 본 공연 전 미리 관객들에게 공연을 선보인다. Yes or no? 예스죠. 네. 네. 예스죠.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그 모든 공연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특정 이제 어떤 공연들은 이제 프리뷰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관객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좀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관객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서 아니면 또 이제 막상 또 공연장에서 이제 또 공연을 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게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연출님들이 보셔서 아, 이런 건 좀 수정하자 싶은 건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할인을 해서 이제 싸게 표를 또 풀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싸서 나는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뷰를 노려보셔도 괜찮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프레스콜이라는 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자님들이나 뭐 이런 쪽 매체 쪽 분들 위주로 저희가 했던 공연 하이라이트 장면이랑 이런 걸 위주로 대충 보여드려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파생되는 영상으로 인해서 많이 보시게끔 홍보 차원으로 또 이렇게 맛보기용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레스콜이라고. 약간 시사회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정확해요. 그렇지만 저희 킹하더에는 프레스콜은 없었어요. 없었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또 그러면 관객들의 피드백도 받는 건가요? 약간. 그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도 근데 이제 그건 연출부에서 보통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그건 뭐 배우들이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연출부에서 좀 반응을 체크를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좀 다른 부분의 포인트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그때 수정해서 저희도 뭐 넘버들의 가사도 바뀔 때도 있고 진짜요? 장면이 갑자기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바뀌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뀌면 진짜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특히 창작 공연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만드는 뭐 라이센스 공연이나 이런 거는 뭐 위키드나 네 맞아요. 뭐 뭐 이렇게 지킬앤하이드도 지킬앤하이드나 있고.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라이센스가 원래 있는 작품들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엄청 많이 바뀌진 않는데 특히나 창작 공연이라 그래서 연출진들도 그렇고 처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때의 작품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으로 이제 뮤지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배워봤는데 네. 진짜 뭔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기본적인 맞아요. 걸 네. 들으니까 네. 혹시 더 추가로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막 너무 공연이 너무 좋아서 중간에 막 박수나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함성을 해도 될까요? 진욱 배우님 어때요? 이거는 작품마다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뭐 그냥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박수를 치게 되면 어쨌거나 배우들은 포즈를 하고 있고 그냥 멈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출을 다 이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박수 받아도 되는 포인트다 하면은 그럴 땐 딱 포즈를 하고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그때 이제 박수를 열심히 자유롭게. 쳐주시면 되는데 만약 박수가 없으면 네. 배우들은 상심해요. 안 칠 줄 아는데 쳐도 당황해요. 그치. 오늘 노래 별론가? 약간 네, 근데 그래도 어쨌건 관객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면 너무 배우들은 좋죠. 너무 큰 힘이 돼서 맞아요. 또 좋아합니다. 또. 네. 이제 또 뮤지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연기를 하는 거니까 드라마랑 그런 비슷한 네네.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배우분들이 애드립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혹시 뮤지컬 안에서도 뭔가 연기나 노래를 하시면서 애드립을 하기도 하나요? 있죠. 그쵸? 배우마다 다른데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음역이 예를 들어서 노래가 넘버들이 다 멜로디가 있는데 음역이 조금 나랑 안 맞는다 했을 경우에 이제 약간 좀 바꿔서 변형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게 말고 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씬에 맞춰서 누나가 말한 것처럼 씬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엄청 많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고 아니면 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갑자기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사를 까먹었다든지 이럴 때 보통 활용을 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주어진 약속하고 다를 때 이제 한 번씩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저희는 대사 한마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면은 안녕에 조명 딱 안녕에 뭐 음악 딱 시작 맞아요. 이 모든 큐가 다 맞춰 있어서 함부로 애드립을 했다가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안 돼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기가 애드립은 좀 조심을 그럼 해야 되겠네요. 쉽지 않죠 아무래도. 예. 내공이 많이 쌓이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그 분들이 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는 또 가능하죠. 네. 아니면 보통 연출님하고 상의를 하던가 그죠, 이런 그죠. 경우가 많죠. 예. 네. 네, 이쯤에서 뮤지컬 넘버 한 곡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린지 배우님이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넘버인가요? 저는 일단 앞서 멜레아강 역의 진욱 배우님보다는 좀 상큼하고 그리고 네, 조금 발랄한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더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아더왕의 그 브리튼 왕국으로 배를 타고 찾아가는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 라이브로 들으면서 경친들은 문자와 반디로 계속 수다 나눠주세요. 뮤지컬 킹하더의 넘버입니다. 린지의 어디든 멀리. 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와.
네, 뮤지컬 킹하더의 넘버 린지님의 어디든 멀리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 두 곡이 엄청 분위기가 다르죠. 네, 완전 상반되네요. 아니 저도 제가 8, 9년 차 뮤지컬 배우지만 저도 이 킹하더란 작품을 만나면서 뮤지컬계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팝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기존 뮤지컬 넘버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신선하고 독특하고 트렌디한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킹하더의 가장 큰 장점이죠 또. 맞아요. 그 하나의. 노래. 네. 진짜 한 뮤지컬 안에 완전 다른 다른 곡이 나오니까 맞아요. 듣는 분들도 되게 네, 재밌게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방과 클래스 뮤지컬 편 뮤지컬 킹하더의 김진웅님, 린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저희가 뮤지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는데 이번엔 경친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살펴볼게요. 네, 또 펠다펠다님께서 혹시 뮤지컬 보러 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입나요? 너무 귀여우시다. 편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네, 추리닝 입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맞은 편에 있잖아요. 배우들은 네. 무대에 맞은 편이 있는데 간혹 이제 형광색이나 아이고. 그런 아. 분들이 계시면 그죠? 시야에서 약간 너무 잘 보이긴 하세요. 바로 딱 네. 보이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 대사하다가도 자꾸 시선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 네,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네. 네. 네, 그리고 서원님께서 뮤지컬 공연 때 배우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 선을 좀 진하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무대가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객들하고 이제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이 배우의 모습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단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랑 이런 것들이 저희를 막 클로즈업도 당겨주고 뭐 음악 방송할 때도 네. 그렇고 뭐 1, 2번, 3번 카메라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아. 저희가 직접 저 2층, 3층 저 뒷 구석에 앉아 계시는 소중한 관객한테도 저희 얼굴이 최대한 보여야 돼서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네. 맞아요. 또 망원경으로 또 보시기도 아, 하시나 그- 봐요. 그쵸. 오페라 글라스라고 하죠. 아. 네. 그 대여를 해줘요. 그 극장에 아, 가시면. 정말요? 네, 아. 근데 거기 그걸로 보시기도 하고 자비로 사서 보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우와. 네, 그 이제 더 잘 보이게 맞아, 네. 맞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직접 배우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훈이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뮤지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볼수록 배우분들 성량이 엄청 대단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이거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 목 관리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건 물을 많이 마시고, 그 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근데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때 항상 목에 뭘 두르고 자요. 그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따뜻하고 촉촉하게 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습기. 그렇죠. 가습기, 생명줄 같은 가습기 같은 이제. 생명줄이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여태까지의 경험으로는 최고의 목 관리는 그냥 발성? 발성, 그쵸. 기본 발성 스케일을 충분히 풀고 그래야 나중에 저희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막 지를 때도 있고 연기적으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 성대 컨트롤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최대한 스케일링이나 뭐 발성을 해놓고 많이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임하죠. 맞아요. 누나가 목을 정말 많이 푸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옆대기실인데 볼 때마다 정말 누나는 정말 대단하시구나 싶더라고요. 보면서도. 그래서 되게 처음 그걸 딱 들었을 땐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방음이 안 돼가지고 창피하네. 근데 진짜 대단해요. 진짜로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근데 저희 멤버 중에서 꿀을 그렇게 좋아하는 멤버가 한 명 있어요. 오, 저도 꿀 사랑해요. 꿀이 네. 도움이 되나요? 혹시 목에 실제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꿀을 사랑했는데 꿀이 일단은 저도 옛날에 그
이제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자기 전에 꿀을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고 포도당 역할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목 관리 목도 약간 부드럽게 좀 풀어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네. 네, 꿀 좋은 것 꿀이 같아요. 좋구나. 네, 저는 네. 도라지. 도라지도 좋다고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저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한 2주간 도라지를 매일 먹었어요. 딱 공연 날 맞춰서 낫더라고요. 오. 지금 신기하다. 우리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도라지 먹지 말라고 왜? 그러는데. 아 저는 흑도라지 먹었어요. 흑도라지. 아 그럼 좀 다른가? 좀 다를 수 있죠. 흑도라지. 알겠어요. 강추합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다음 이제 댓글은 네. 이 린지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루아니님. 네, 루아니님이 저는 잠깐만 뛰어도 엄청 힘든데 뮤지컬 배우님들은 연기하고 노래하시면서 어떻게 호흡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그 발성을 하면서 좀 많이 뭐 뛰거나 흔들리지 않게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발성 연습도 같이 해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운동하는 분 저는 사실 잘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운동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형 누나들도 좀 계세요. 예.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호흡 관리를 좀 하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맞아요. 네. 네, 또 김민도리님께서 연극영화과 전공인 대학생입니다. 3년째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대 전에 긴장을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베테랑이신 배우님들의 긴장 푸는 비법이 알고 싶어요. 우정 DJ도 무대 전에 긴장 푸는 방법이 있다면 꿀팁 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긴장 푸는 긴장. 아 이거 쉽지 않다. 저는 연습 발성 주기장창해요. 아,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하고 싶어서 그냥 그러면서 긴장을 푸는 것 같아요. 저는 긴장이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방금 땀도 사실 막 긴장하고 막 이러면 땀도 나고. 근데 저도 사실 긴장을 풀기가 쉽진 않아서 요새는 시도하고 있는 게 좀 루틴을 만들려고 막 해요. 항상 정해진 공연 직전에 정해진 뭐 한 30분 전부터 정확한 시간에 딱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맞춰 놓으면은 그냥 뭔가 똑같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네.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긋나는 순간이 그쵸. 있으면 그것도 대처 능력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우디는 있나요? 저는 긴장 푸는 방법이 그냥 생각을 비우는? 그게 가장 좀 빠르고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단 뭐 이렇게 많이 떨리는 그런 상태라면은 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뭐 한번 뭐 실수해도 뭐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우와. 부럽다. MBTI가 뭐예요? 저 ENFP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또 MBTI만 네, 배우고 싶다. 궁금해가지고. 정디는 어때요? 저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린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사실 연습이 좀 딱 돼 있고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으면은 긴장이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데뷔 무대 때 이후로는 사실 뭔가 처음 대중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무대가 아닌 이상 막 긴장은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 두 분 다 너무 멋있네요. 저희는 3번밖에 안 해가지고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되겠네요. 역시 오리콘 차트를 역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달라요. 다르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유리님께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선배님께서 힘들어도 끝까지 지치지 말고, 그 처음, 목이 메이네요. 울지 말고 해야 된다. 끝까지 그 처음에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 저 무대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마음을, 좀 계속 지치지 말고 잘 버텨서 정말 그 핀 조명 받으면서 자유롭게 노래하고 행복하게 연기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계속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객석에서 이렇게 처음 이제 보고 있었을 때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핀 조명 딱 받으면서 커튼콜을 나오거든요. 모든 배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 무대에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조명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참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되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누나 말처럼. 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경친들의 질문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 긴장 푸는 방법. 전 두 분을 좀 아. 배워야겠다. 저 마인드를 연습을 더 철저히 하고. 감사합니다. 워낙 감사합니다. 잘하셔서. 아니에요. 저 진짜 긴장 많이 해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오니님의 The Sun Is My Eyes. 오니님의 The Sun Is My Eyes였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많이 빠르네요. 이제 두 분과 벌써 인사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또 저도 이렇게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킹하더에 대해 알려주셔가지고 뭔가 엄청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네. 이제 킹하더 공연이 되게 막바지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공연을 보고 싶은 경친들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했는데 6월 6일까지 저희는 공연을 하고요. 이제 홍익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요일, 금요일에는 7시 반이고. 네, 그렇죠. 수요일에는 이제 마티네가 있는 날은 맞아요. 마티네가 3시였나요? 2시. 2시죠. 네, 2시, 7시 이렇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확실히 뮤지컬 배우님들이 직접 오셔서 라이브까지 해주시니까 뭔가 그냥 고품격 라디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DJ분들이 고품격이셔서 아닙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 언제 또 이렇게 저희가 만나뵐 수 맞아요. 있겠어요.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시간 되면은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유, 진짜 네. 영광입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네, 오늘 두 분 소감도 한 번씩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사실 저도 이게 질문지를 보면서 저도 공부하게 된 것들이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마지막까지 네, 재밌게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 넘버들을 또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 되실 때 킹하다 한번 보러 오시면 큰 재미와 감동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경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와 함께 끝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10대 거의 후반, 20대 초반까지 저도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저한테도 마냥 어려운 장르였는데 막상 이렇게 또 접해서 보고 나시면은 되게 재밌는 거구나 뮤지컬이라는 게 마냥 맞아요. 이렇게 어렵기만 한 그런 장르가 아니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시고 킹하더 뮤지컬도 네, 마지막까지 6월 6일 홍익대 아트센터
대극장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이었습니다. 와. 네, 저도 네, 뮤지컬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한번 보시고 뮤지컬도 뮤지컬 나름의 정말 고유의 매력과 큰 재미와 감동 모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저희 배우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모든 스태프들의 그 심장이 두근두근대는 그 한 번이라도 저희는 편집이 없으니까 긴장하면서 정말 열심히 임하는 그 순간의 라이브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뮤지컬 특히 우리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킹아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린지였습니다. 와.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뮤지컬 킹아더의 김진욱, 린지 두 배우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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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 곡 들을게요. 뮤지컬 엘리자벳 중에서 옥주연의 나는 나만의 것.